이번 시간에는 밀리 공격을 하는 NPC AI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NPC 혼자서 이제 혼자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적을 발견하면 속도를 바꿔서 빨리 오고, 이제 공격 스탠스로 이제 자세를 바꾼 다음에 이제 랜덤한 공격을 하고요. 그냥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캐릭터 주변에 와서 약간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공격 찬스를 노리다가 공격하는 듯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원거리라든가 마법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패턴의 공격 A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AI에는 뭐 퍼셉션이라고 해서 인지하고, 뭐 나중에 이제 평소에는 모르다가 공격 당하면 이제 반격하고, 또 뭐 캐릭터의 발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분노나 뭐 여러 가지 그 HP가 달라졌을 때 뭐 하는 행동이 패턴이 다르다든지, 또 일정한 뭐 경로를 패트롤하는 뭐 그런 기능도 필요하고, 뭐 아니면 스스로 뭐 HP가 맞으면 약간 도망간다든지, 또 뭐 여러 그 다양한 패턴의 NPC들이 서로 협동해서 전투를 한다든지, 뭐 주변에 아군을 부른다든지, 또는 뭐 보스의 전투 패턴들도 이제 뭐 보스의 특징에 맞게끔 여러 가지 기본적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한 번만 쓰지 않고 좀 재활용성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좀 기본적인 부분 위주로 하고,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좀 여러 번 시리즈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저도 이제 뭐 다시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서 뭐 좀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고, 뭐 조금 저도 하면서 버벅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점은 늘 그랬듯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공부해 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전에 언열 4 때와 아직은 다 크게 달라진 건 못 느꼈는데, 그래도 뭐 세부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쭉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그럼 뭐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일단은 이렇게 뭐 캐릭터 위치를 찾아서 이제 쫓아오는 것까지는 만들었는데, 이번엔 인원값을 만들겠습니다. 블루프린트 보시면 인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하실 때마다 제가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했던 이제 AI를 가셔서 거기다가 이제 current state라는 걸 해서 인원값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거기서 홀딩 일단 선언해 놨습니다. 네, 새롭게 이제 BT 태스크 하나 더 만들고요. 이름을 설정합니다. 포커스 타겟이라고 했고, 셋 포커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캐스트로 enemy AI를 가져오고요. 변수 하나 더 선언해서 current target에서 액터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current target을 붙이고요. 다음에 시퀀스에다가 방금 만든 포커스 타겟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enemy AI에 가서 current target을 get player
캐릭터, 그러니까 PC 캐릭터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플 패럴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저렇게 하나로 묶어놔야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일 없이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고, 무브먼트가 이제 캐릭터를 발견하고 캐릭터 주변까지 뛰어가는 역할이라면, 이번에는 캐릭터 주변까지 간 다음에 바로 공격하면 이상하니까 그 상태에서 캐릭터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공격 타이밍을 약간 노리는 듯하게 그 주변을 이렇게 약간 살짝 배회하는 그런 동작을 만드는 겁니다. 파인드 로케이션 태스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근처 가서 랜덤한 위치로 이제 캐릭터를 보냅니다. 일단 그러려면 이제 PC 캐릭터의 위치를 알고 그 캐릭터 기준으로 주변에 일정 범위의 랜덤 값으로 값을 하나 만들고요. 글로 이제 에너미 캐릭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 주변을 약간 맴도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Find Wandering Location Task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타겟 로케이션으로 위치를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모드 가셔서 벽을 하나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야가 없고 이제 몬스터가 무조건 PC 캐릭터를 발견해서 쫓아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그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PC를 발견했을 경우 쫓아오게 이렇게 만들려고 인지 기능을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벽 뒤에 있어도 PC 캐릭터를 알아채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비메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에는 이제 몬스터 AI에 다시 가셔서 AI 퍼셉션이라는 거, 이제 인지 기능을 이제 부여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할 거는 AI 사이트 콤피그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야, 그러니까 보는 것을 관련된 겁니다. 세부 값 같은 게 좀 있고요. 그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만들면 되고, 요것은 이제 시야 각도입니다. 이제 90도를 하면 이제 전방을 보는 거죠. 전방에 45도, 45도를 볼 수 있고, 뭐 그런 시야 각이고요. 그거는 뭐 360도 하면 앞뒤를, 뒤에도 눈이 달린 뭐 그런 식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온타겟 퍼셉션 업데이트를 이제 가져와서 거기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노드를 짜는데, 보시면 뭐 캐릭터를 가져와서 뭐 성공을 했을 경우 뭐 캐릭터일 때 성공하고, 액터를 뭐 캐릭터로 세팅하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보드를 불러와서 이제 거기다가 set value 이제 오브젝트로 make literal name 하고, 거기 이제 target a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select actor를 방금 셋한 거를 이제 붙여주고요. 그것을 이제 set focus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et timer by event로 해서 이벤트를 불려놓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포커스를 넣어서 이제 포커스를 지웁니다.
다음에 타겟 액터를 블랙보드 가서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터를 해놓습니다. 데코레이터란 거를 이제 하는데, 데코레이터는 쉽게 얘기해서 꾸미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하고, 그 상황이 안 되면 그 옆으로 시퀀스를 넘기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캔시 플레이어 해서 이제 플레이어를, 그러니까 퍼셉션을 했을 경우에만 이제 플레이어에게 다가오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그냥 혼자 슬슬 돌아다니다가 이제 플레이어를 퍼셉션에서 인지했을 경우에만 이제 캐릭터에게 뛰어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같은 속도보다는 뭐 그냥 평소에는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발견했을 경우에 이제 빨리 뛰어오게끔 뭐 이렇게 이동 속도를 바꾸는 태스크를 하나 만들 건데요. set work speed라고 해서 이제 캐스트에서 캐릭터 무브먼트를 가져오고요. 이제 그 워크 스피드를 하나 설정을 변수를 해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속도를 바꿔주는 뭐 그런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익스큐트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을 평소에는 이제 유저한테 쫓아가서 공격하는 것까지는 만들었는데, 평소에 이제는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기능을 넣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제 시퀀스 이름을 적어 놓고 태스크도 새로 추가합니다. find random location 태스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방법은 같고, 플레이어 캐릭터하고 그 위치 값을 가져오고 get random point navigable radius라는 그 랜덤한 위치 범위를 찾는 뭐 그런 걸 가져오고, 벡터 블랙보드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set 블랙보드 value as 벡터로 finish execute 하고 뭐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 무브를 하고 웨이트 기다리고 뭐 2초 동안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거를 이제 데코레이터로 못 봤을 때는 랜덤하게 돌아다니고 봤을 때는 쫓아오는 뭐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로 분기를 타주고 내용 설정합니다. 이제 not set이고 set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고요. 다 그 타겟을 타겟 로케이션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액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오거나 못 가져오는 걸로 캔시 플레이어 할 수 있게끔 불리언 값을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캔시 플레이어, 그래서 플레이어를 못 보면 랜덤하게 돌아다니고 보면은 셋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퍼세션도 이제 뭐 적하고 뭐 NPC 아군도 다 그냥 일단 인지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이제 뭐 우호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분리해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플레이어 캐릭터에다가 AI 퍼셉션 시뮬레이터 소스라고 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PC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퍼셉션 하는 그게 디버그를 보여주는 거를 기능을 키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해 보시면 게임 플레이 디버거 부분에서 퍼셉션을 표시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그 AI 분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데코레이터 그 설정을 좌우를 보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엔터 옆에 쉼표를 보면 디버그 모드가 활성화돼서 이제 그 디버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퀀스의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서 조금씩 바꾸는데, 맨 마지막에 완성된 걸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캔시 플레이어 데코레이터를 두 개 사용해서 두 가지로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완성형이 아니고 하면서 이게 계속 조금씩 구조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해보면서 일단은 그 셋 스피드로 속도를 그때 상황에 맞게 좀 바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벽에 가려져서 유저를 못 보고 저쪽에서 이제 랜덤하게 천천히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직 애니는 속도에 맞게끔 세팅을 안 해서 그런 거고, 그 유저를 보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쫓아옵니다. 디버그 모드는 엔터 옆에 쉼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 근처에 오면 약간 랜덤하게 이동하면서 유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공격이 무한대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좀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에서 옵저버 어버트 그 중단하는 거를 이제 보스로 해놔야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시면 이제 그 평소에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유저를 발견하면 쫓아옵니다. 다시 보시면 쫓아오다가 시선 밖으로 나가면 다시 이제 랜덤하게 좀 돌아다니고요. 공격은 이제 무한대로 일단 쓰게 돼 있는데 나중에 고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야 처리를 위해서 벽을 한번 쭉 이제 만들어 보면요. 이제 그 밖에서 보면은 이제 유저를 발견 못 합니다. 벽이 있어서 그 다음에 벽 사이에서 유저를 보면 공격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야를 이제 만든 거죠. 이제는 그 공격이 계속 나가는 거는 어색하니까 공격 부분을 좀 다듬어 볼 텐데요. 전에 걸 좀 지우고요. 이제 어택 관련된 태스크를 하나 만듭니다. 방식은 비슷한데요. 먼저 캐스트 투 AI를 에너미 AI를 가져오고요. 다음에 포운 액트를 합니다. 다음에 피니시 익스큐트로 해놓고 일단은 한번 심플 패러렐에 적용을 해보고요. 일단은 뭐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그 스테이트 값을 만든 거를 이제 뭐 평소에 스테이트 값과 공격의 스테이트 값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set value as enum으로 해서 그때 이제 적절한 스테이트 값을 바꾸는 걸로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보드에 AI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마찬가지로 make literal name에서 AI 스테이트 해놓고 set timer 해서 set timer by 이벤트로 이벤트를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에서 이제 그 스테이트 값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 값을 어태킹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요. 그다음에 그 어태킹 스테이트에 맞게끔 이제 밸류 값을 바꾸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다가 다시 리셋을 하는 그런 리셋 스테이트 태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캐스트 AI 가져오시고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값을 다시 이제 홀딩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하나 만들고 블랙보드 키 셀렉터 하신 다음에 인스턴스 하시고 거의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니까
요 흐름을 익히시면 더 쉽겠습니다. 그때 피니시 익스큐트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셋 스테이트 태스크를 선택해 놓습니다. 그리고 무브 투 부분에 저 부분을 옵션을 해 놓고, 이제 보시면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뛰어오다가 가까이 오면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옵션이나 이제 뭐 그 트리의 구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꾸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조금 몇 번 더 가다듬으니까 어쨌든 큰 흐름을 보시는데 집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셋 AI 리셋 스테이트 태스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리셋 관련돼서 이벤트 등록해 놓고요. 그래서 이제 리셋을 통해서 퍼셉션이 이제 밖으로 나갔을 경우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를 망각하고 다시 이제 순찰을 하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미 AI에 가서 그 부분 이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리셋 스테이트에서 이제 폰 리셋 타겟을 붙여주고, 이제 비헤이비어 트리 가서 이제 조금 내용을 변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최종본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일단 좀 만져봤는데요. 일단은 비헤이비어 트리를 해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역시 그 논리적인 그 자신만의 그 노드를 짜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 생각이 예상했던 거랑 실제 결과물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아직 좀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실제 노드를 짜는 그런 설계하는 부분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 이제 이게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흉내내는 수준이라서 이건 좀 많이 다뤄봐야 이제 다양한 AI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큰 그림은 그 평소에는 그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캔시 플레이어, 그 플레이어를 발견할 경우 이제 캐릭터 주변으로 뛰어와서 일정 범위 안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뭐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뛰어와서 공격하면 이상하니까 일단은 그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평소에는 일반 이동을 하다가 이제 배틀 무브로 이제 전환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 상태를 AI 안에서 이제 변화시키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애님 BP에서 그 불리언 값, 배틀 상태인지 값 하나 이제 만들어 놔서 전환하는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 이제 값은 애님 BP는 넣는데 이제 실제 이벤트에 이제 물려 넣어야 돼서 그 부분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지 배틀을 킬 수 있게끔 해 놓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NPC 캐릭터, 이 NPC 캐릭터에 보시면 enemy AI라는 거를 이제 AI 컨트롤 클래스에 등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emy AI는 처음에 이제 캐스트 NPC 하나 해오고요. NPC로 이제 값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run behavior tree를 해서 거기다 이 enemy 이 behavior tree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이따 일단 하고 이제 등록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노드를 쭉 짜는데, 뭐 루트가 있고 거기서 셀렉트로 이제 두 가지 분기를 탑니다.
일단은 캔트 C 플레이어 해서 이 블랙보드라는 이 부분에 값을 만들고 요거 불리언 값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값이 낫셋 할 때는 이쪽 노드 로직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 실행 안에는 find random 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select로 올라가서 캔시 이제 볼 수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이제 셀렉터를 통해서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이 로직을 실행합니다. 이 로직은 보시면 랜덤한 위치로 가는 그런 부분이죠. 랜덤하게 이 부분은 특정 캐릭터 위치를 찾아서 캐릭터한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 걸 성공하고 일정 시간에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어택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또 위치값을 캐릭터 위치값을 찾고요. 그 캐릭터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공격이 끝나면 리셋 스테이트 태스크가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로직이 돼 있고 일단 처음에 파인드 태스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랜덤한 범위값 3000이라는 범위값 안에서 이제 이동해서 돌아다니고 그거는 이제 셋 블랙보드에다가 위치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일단은 처음 속도는 100으로 하는데요. 이동 속도를 이제 변경하는 거는 캐릭터를 가져오고 캐릭터의 무브먼트에서 워크 스피드를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갖고 그 다음에 플레이 로케이션 요건 좀 다른데 이제 이번에는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캐릭터의 위치값을 받아와서 그걸 블랙보드에다가 그대로 타겟 로케이션을 값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타겟 로케이션을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포커스 타겟은 캐스트 AI 해서 셋 포커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컨트롤러를 가져와서 이제 거길 바라보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find wonder location task는 똑같은데 이제 아까 랜덤하게 넓은 범위가 아니고 아까 캐릭터 주변을 기준으로 일정 작은 범위 캐릭터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공격 기회를 엿보는 그런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 주변에서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어택 태스크를 해서 캐스트 AI의 폰 어택을 불러옵니다. 폰 어택은 요거고요. 폰 어택은 어택 에너미 AI에서 갖고 오는데 그건 NPC에 있습니다. NPC에서 보시면 NPC에 어택 에너미 해서 이제 거기에 런치를 해서 가까이 딱 뛰어들면서 공격을 전진하면서 공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있고 공격하면서 공격도 모드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애님 부분에서 공격 동작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애님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배틀 모드 자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풀면 다시 이제 평시 이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셋 타이머로 이제 이벤트를 4초 만에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4초마다 계속 이벤트를 발생하고 스테이트 값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택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가 리셋 태스크가 되면 홀딩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태킹해서 이렇게 겟 블랙보드를 가져가고요. 4초마다 어태킹으로 모드가 바뀌고 그것을 다시 리셋으로 홀딩으로 풀어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차적으로 MPC의 AI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직은 좀 러프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한 기능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적을 시야 퍼셉션을 사용해서 적을 발견하면 와서 공격하고 주위를 맴돌다가 일정 시간마다 공격하는 그런 AI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투가 이제 기본적인 전투는 가능한데 아직은 좀 이렇게 어눌하게 좀 다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다시 퍼셉션을 밖으로 나가면 다시 일반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예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인지 어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AI를 기본 베이스로 갖고 와서 하니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기본 베이스는 같고 그래서 이제 레인지 공격을 하는 뭐 그런 정도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디버깅 모드라든가 이런 거는 유용하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AI를 다시 만들어 보면서 간만에 해보니까 또 뭐 엄청 버벅였고요. 그리고 전에는 그 C++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노드 기반으로 블루프린트로 해보니까 뭐 다시 새로 배우는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투 관련돼서는 AI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한번 수정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